신형 5 시리즈 주행 질감이 진짜 좋아요. 승차감이 예전 모델이랑 비교를 해도 쿠션이 조금 더 딱딱해졌어요. 예전보다 오히려. 옛날에 F10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안 좋은 곳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후악 하고 내려갔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자세를 잡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포존 에어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에어컨이 투존 에어컨일 때는 앞에는 추운데 뒤에는 덥고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신형 520D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존 에어컨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동일하게 온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존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밝아졌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아지다 보니까 밤이 되면 되게 화려해져요. 지금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로 왔는데, 노면에 그 잔진동을 걸러주지는 않아요. 이게 걸러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걸러주지 않는 느낌입니다. 컴포트 시트이다 보니까 다 이제 자기 체형에 맞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에코 프로 모드로 놔져 있어서 컴포트로 놓고 다시 주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면 지금 노면 소음은 꽤 올라와요. 노면 소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꽤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묻혀서 막상 4기통 디젤 엔진이 낮은 RPM을 사용을 했을 때는 전혀 거슬리지가 않아요. 근데 저처럼 한 2000 RPM 정도에서 변속을 하는 사람이면 그 초반 처음에 이제 그 노면 소음이 발생하기 전에 스타트를 할 때는 엔진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시내 주행에서 노면의 잔진동을 차가 흡수하지를 않고 그대로 표현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승차감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고속 주행을 하면서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차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BMW 520D에 있는 주행을 하면서 조작하는 아이드라이브, 스티어링 휠에 있는 휠로 조작을 하셔도 어려움 없이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제스처 컨트롤이 굉장히 잘 먹어요. 주행을 하면서 조작하는 아이드라이브, 터치 컨트롤, 아니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에어컨, 뭐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해 보셔도 정차 중의 조작만큼 주행 중에도 조작이 편한 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고요. 이 덩치의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차가 나갑니다. 제동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제동을 할 때 이게 브레이크가 잘 밟힌다 안 밟힌다 뭐 요 논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급제동을 했을 때 스티어링 휠을 놓은 상태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도 차가 뒤가 털리면 안 돼요. 뒤가 막 흔들린다거나 아니면은 급제동을 하면서 차선을 벗어난다거나 돈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BMW 520D도 마찬가지로 제동력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급제동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줄인다고 해도 차가 이탈을 하지 않아요.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속 주행의 안정감과 시내 주행에서의 뭐 어떤 조작을 해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차량은 가장 칭찬할 부분이 시트예요. 시트. 가죽 질감, 나파 가죽이 이제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가장 칭찬해줄 부분인데, 사실은 이 시트가 굉장히 편해요. 장거리 운행을 하셔도 피로도가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인터체인지 같은 데를 속도를 그렇게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을 해도
시트가 저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제가 차선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주행을 하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드라이브에 터치가 된다는 거는, 화면 터치가 된다는 거는 정차 중에는 굉장히 편해요. 내비게이션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편한데, BMW는 그 아이드라이브 컨트롤에도 이걸 내비를 꺼야겠구나. 맵에서 음성 안내를 껐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서도 조작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아이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다가 다른 차량에 있는 기본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만큼 BMW의 아이드라이브 성능, 그리고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요런 게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지금 터널 들어오니까 옆에 트럭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고 귀가 조금 먹먹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노면 소음이나 일부 어딘가에서 이렇게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냐면요, 차에서 음량을 좀 키워놔요. 이렇게 음량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문을 모두 닫고 밖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바깥에 있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옆에 트럭이나 차량이나 이런 데에서 넘어오는 소음도 소음이지만 노면 소음이 꽤 거칠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를 다 묻어버려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워낙 조용한 차만 타다 보니까 5 시리즈도 기존 모델에 비해 굉장히 조용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저의 잣대로 바라본 소음에 대한 그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경쟁 모델과 BMW 5 시리즈를 소음에서 비교를 하면 이 차가 다른 차량보다 더 시끄럽거나 아니면은 정말 듣기 싫거나 그런 소음이 나는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F10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조용해진 정도고, 경쟁 모델이랑 비교를 해도 이 차량이 더 조용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시끄럽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주행에서 급차선을 변경을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도 자세를 굉장히 잘 잡아줘요. 되게 스무스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퇴근 거리가 고속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내 주행을 거의 대부분 한다, 이렇게 운행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기 있는 경쟁 모델과 이 차량을 비교 시승을 해보시면 시내 주행에서는 확실히 BMW가 더 단단한 느낌을 준다, 잔진동을 걸러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율주행 기능에서 차간거리를 뒤로 당겨 놓고 속도를 한 170km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 주행을 해도요, 전방에 차가 있을 때는 차랑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 170으로 막 달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차선을 딱 바꾸잖아요, 전방에 차가 멀어졌죠? 급가속을 해요. 급가속을. 왜냐면은 제가 속도 세팅을 다시 차선을 변경을 하고, 속도 세팅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차량이 급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에서 정말 초고속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발목 아프게 밟지 않고 손으로 그렇게 잡지 않아도 아주 편한 고속주행을 즐기실 수는 있는데,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자율주행을 켜놨는데 뒤에 차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얼라이먼트가 안 맞거나 그런 경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막 똑바르게 가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에 타면 아무래도 가운데부터 앉아봐야겠죠. 가운데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굉장히 착한 사람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안 그러면 저의 신장에는 다리를 이 정도 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옆자리로 옮기겠습니다. 옆자리 옮겨서 보면 센터 콘솔, 그리고 공간은 생각하는 것만큼 좁진 않아요. 이 방석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등받이가 좀 꼿꼿이 서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쪽은 이렇게 좀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등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 그냥 유럽 사람들 앉아있는 그런 자세가 나와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편한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누워서 탄다 그러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여기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이렇게 열면 나옵니다. 컵을 놓으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1단, 2단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컵을 넣기에도 종이컵 같은 거 넣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덮고 여기는 나파 가죽으로 가죽 시트와 똑같은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유아용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 F10을 경험해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유아용 시트 고정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커버를 열고 꽂으면 됩니다. 되게 편해졌어요.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좌석에 앉는 사람은 좀 많이 불편한 그런 사이즈긴 한데 좌측 우측은 꽤 공간이 확보된 상태고요. 이게 5 시리즈 플러스 모델을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이 차량은 포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이 뒷좌석에도 따로 독립적으로 좌측 우측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기본이고요. 뒷좌석 통풍 시트는 빠졌어요. 대신에 요 B필러 부분에서 에어컨 바람이 같이 나오니까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양쪽에서 이제 바람이 나옵니다. 도어 트림도 굉장히 묵직해졌어요. 기존 모델이랑 비교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다른 경쟁 모델이랑 비교를 해도 도어 트림 무게라든지 이 가죽 마감된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플러스 모델이라 그런지 몰라도 뒷좌석은 이게 앞좌석 시트가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컴포트 시트는 7 시리즈에만 적용되던 시트인데 지금은 이제 5 시리즈 플러스 모델에도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뒤에 마감이 되게 좋아요. 마감이 되게 좋기 때문에 유아용 카시트에 앉은 아이가 발로 막 걷어차고 무슨 별 짓을 다 해도 물티슈로 그냥 싹 닦아주면 되는 그런 마감 재질이고 기스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뒷좌석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좋습니다. 게다가 이게 뒷좌석이 폴딩이 되고 암레스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키스루 시트가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트렁크랑 연결이 돼 있어서 긴 짐을 실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노보드 타시는 분들은 되게 좋겠죠. 네, 뒷좌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탈출을 해야 돼. 앞좌석에는 컴포트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도 전면으로 나오고요. 전후 좌우는 당연한 부분이고 어깨 부분까지 잘 감싸줍니다. 어깨까지 감싸주기 때문에 더욱 편하게 맞출 수가 있고 여기 보면 허리 조여주고 요추 받침까지 플러스 모델에서는 컴포트 시트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서 나옵니다. 사실 G30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요 윈도우 스위치예요. 동작하는 느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요 재질
요 재질이 플라스틱, 고급스러운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무 같은 재질입니다. 시트를 조작하고 메모리할 수 있는 버튼은 위로 나와 있습니다. 요 스티어링 휠을 보면 요 스위치가 처음에 나왔던 거랑 재질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는데 톡 건드리면은 방향 지시등이 3번 켜지는 건 똑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바깥으로 쭉 빼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도 편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닉입니다. 네, 오늘 리뷰하고 있는 차량은 BMW 520D G30 차량인데, 와,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포근해져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제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되게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뭐 좋은 거죠. 앞으로 이제 따뜻한 날씨에 만들 수 있는 영상이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520D 시승을 하면서 조금 놀라운 게 이 차가 지금 500km밖에 안 된 새 차거든요. 새 차라서 그런지 이번에 520D G30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기존 F10 요 직전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운용을 하시는 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 차보단 조금 시끄러워진 것 같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신형 190마력 엔진이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엔진 커버 사이즈도 늘어나면서 방음제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노면 소음은 조금 거슬리는데 나머지 소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장재가 제가 가지고 있는 7 시리즈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이 차량은 플러스 모델이라서 나파 가죽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시트까지도 이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컴포트 시트에 앉아보신 분이라면 정말 편한 시트예요. 이게 BMW 7 시리즈가 원래 옛날부터 시트가 편하기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7 시리즈에 들어간 시트가 이제는 5 시리즈 플러스 모델, 6GT 이런 차에 기본으로 제공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7 시리즈 오너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기분이 좋진 않죠. 똑같은 시트가 들어가 있고 내장재 퀄리티도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5 시리즈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게다가 이게 차량 가격이, 실제 구매 가격이 할인 적용하면 6천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서 이 정도 급의 차량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 내장재 퀄리티도 굉장히 마감이 좋고요. 스티어링 휠을 만지는 느낌, 그리고 크락션 누르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가죽 마감이 되어 있어요. 대시보드도 가죽 마감. 이 리얼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스에는 조금 취약할 것 같은데 재질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 경쟁 모델 벤츠 E클래스로 보면 익스클루시브에 있는 그런 재질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윗부분은 인조 가죽이라도 가죽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천연 가죽을 쓰면 색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 윈도우 스위치를 조작하는 부분은 전부 다 나파 가죽으로 시트와 동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이 되게 길게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나파 가죽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살로 이렇게 맨살로 댈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센터 콘솔은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기어 노브를 만지는 느낌이라든지 기어를 조작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BMW와 동일한데, 처음 이 BMW를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되게 그 손에 잡히는 느낌이라든지 버튼을 누르는 조작 느낌이라든지 아이드라이브 컨트롤을 조작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얘네는 이런 느낌 이런 거 하나까지 세팅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바이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연장이 되진 않는데 이렇게 가려지는 거는 여느 차나 동일합니다. 손잡이가, 여기도 손잡이가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다고 해도 이 차를 할인을 한 푼도 못 받고 산 사람 입장에서는 딱 그냥 가격에 맞는 차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정도 프로모션 시작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을 때는 만족을 못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 시리즈에 대한 리뷰는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 촬영하고 전 이제 주행 영상을 또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좀 생각보다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영상 많이 제작을 할 거고요. 오토소닉스 채널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음성, 오디오 퀄리티와 영상 퀄리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성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오디오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냥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채널이라는 게 사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촬영하는데 소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떠나서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는 편집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스킬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제가 리뷰를 열심히 제작을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서 알람을 눌러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바로 그게 스마트폰에 뜨니까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독을 하시는 방법은 지금 채널에서 영상이면 얼굴 잡히려나? 여기 갑자기 제 얼굴이 딱 튀어나올 거예요. 구독하기 이렇게 나오면서 저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바로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소닉스 채널 많이 구독 신청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